암세포를 심어놓은 한국의 영어 교육. 인간은 스스로 고치는 능력, 즉 복원력이 있죠. 모든 생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생존력의 원천이죠. 하지만 지구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던 점, 또한 암 같은 치명적인 병은 복원이 안 된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계를 넘어서면 복원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존력은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온도가 100도씨가 넘는 물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영포자, 영어 포기자가 그렇게 많은 것인가? 중고등학교 적어도 6년의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학습했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고난을 주었기 때문인 거죠. 영어 공부 힘들면 포기하는 것, 정도가 심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 복원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해도 안 될 거라는 미리 우리는 스스로 할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포자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가 서로 어순이 같아, 또 일부 나라에서는 50% 이상의 영어를 나이가 들어도 사용한다 라는 말 많이 보셨죠? 자,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일본과 같은 어순, 정확히는 같은지 모르겠으나 같은 어순이라고 합시다. 이지만 누가 일본어를 사용하는지 생각하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영어를 포기하는 이유는 사용하기 힘들게 가르쳤고 배워도 독해 위주로 또는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독해도 못한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집에서 영어 책을 읽는 분들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수능에서 1등급과 3등급 나눠보면 1등급이 4%고요. 대략 2등급이 7%, 그 다음에 11년인가 12% 정도가 3등급이에요. 합치고 나면 대략 20%가 넘죠. 그렇죠? 대략 22% 되나요? 하여튼 대략 23% 되는 이것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예요. 그럼 3등급이 몇 점이냐? 70점이에요. 지금까지 70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에는 72, 3점, 문제가 쉬우면 78점대가 3등급이었어요. 그런 거 보더라도 대략 70점대에 맞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학생들이 듣기는 그래도 좀 잘 맞거든요. 잘 찍어서 쉽기 때문에 독해에서 많이 틀려요. 대충 단어 몇 개 맞추고 대충 찍는 거. 그래도 점수가 2등급이 나옵니다. 3등급이. 그럼 뭐예요? 영어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3등급, 4등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70점이나 60점이나 별 차이 없어요. 단어를 조금 더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거의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봐도 좋아요. 하여튼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몇 프로? 거의 80% 이상은 영어를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은 3등급이 나와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시점 이상. 리스닝은 어떻겠어요? 이거 뭐 리스닝 등은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것까지도 실제로 하지 않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영포자를 만드는 것은 암처럼 우리 몸에 복구 기능을 작동하지 않게 만든 지금의 영어 교육이 키워놓은 병입니다. 모든 생물은 뭐가 있다고 했죠? 복원력이 있어요. 근데 복원력이 떨어지는 것은 암 같은 병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를 하기 싫은 이유도 복원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 독일의 사람들은 회사에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 회사에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복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식당을 좀 맛있게 기타 등등 운동시설. 근데 독일에서의 복지의 가장 중요한 표본은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에요. 이상하죠? 원어민. 다시 한번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을 좀
회사에 두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내가 영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원어민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향상될 것 같다. 말을 해서 좀 더 고쳐보고 기타 연습할 수 있죠. 이게 복지예요. 웃기죠? 원하는 겁니다. 회사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원해서 돈이 들잖아요. 근데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영어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죠. 하고 싶은 욕구가 이미 사라진 다시 복구기능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영어에 대해서는. Because we're told that 자, 우리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plant doomed 이 행성은 이제 죽었다. 운명에 처해졌다라고. We do not register 우리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The green number 점점 증가하는 수의 scientific studies 과학적 연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연구일까요? Demonstrating 입증하는 거죠. Resilience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의 복원력을 입증하는 연구. For instance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limate driven disturbance 기후가 몰고 온 그런 혼란은 affecting world coastal marine ecosystem 세계의 해안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죠. more frequently 좀 더 자주 그리고 with greater intense 굉장히 강력하게 미쳤습니다. This is a global problem. 이것은 지구적인 문제이죠. Demands urgent action. 긴급한 행위를 요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detailed in a 2017 paper in Bioscience의 2017년 그런 논문에 디테일하게 묘사된 것처럼 there are also instances 또한 이런 예가 있더라. where 그 예에는 marine ecosystem 해양의 생태계가 remarkable 두드러질 정도로 resilience 복원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acute climate event acute 격심한 기후의 이벤트에도 그랬더라. In region Western Australia에는 어떠한 지역에서는 for instance 예를 들면 up to 90% of live coral 90% 이상의까지의 그러한 살아있는 산호가 was lost 없어졌다고 합니다. 손실됐다고 해요. When ocean water temperature 대양의 온도가 rose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causing what scientists call 과학자가 속칭 coral bleaching이라는 것을 야기시켰어요. bleaching이라는 말은 표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화현상이라고 하죠. 하얗게 산호의 백화현상을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some section of the reef surface 그러한 암초에 있는 표면의 일부 섹션에서는 44% of coral 산호의 그런 44%가 recover 복구되었다. within 12 years 12년 안에. similar 마찬가지로 kelp forest 켈프는 이제 해초라고 보시면 돼요. 켈프라는 해초의 수분 해머처럼 두들겨 맞은 거죠. intense 격렬한 엘니노 water temperature increase 물 수온의 증가 엘니노에 따른 그런 해머로 맞았지만 recover 복구됐죠. 5 years 5년 안에. By studying this bright spot 이렇게 밝은 점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점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은 바로 시츄에이션 상황들인 거죠. Where 그 상황은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persist 지속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even in the face of major climate impact in the face of 뭐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주요한 기후의 어떤 임팩트에도 불구하고도 지속된다는 점. 그러므로 우리 can learn 배울 수 있었는데 알 수 있었는데 what management strategy 어떠한 관리 전략이 have to minimize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destructive forest 파괴적인 힘 그리고 nurture resilience 그런 복원력을 좀 키우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를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그 임팩트가 오면 대학이 입시가 끝나면 더 이상 영어를 공부할 시간도 없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도 이 파괴적인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대의 힘들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복원력을 키우는 그런 학습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습 전략이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입시까지 예를 들면 입시까지 몰아붙여서 그리고 딱 끝나면 더 이상 영어 공부하기 싫어지는 복원력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름에 하고 있는 바로 주입식 암기 영어 공부인 거예요. 누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어 공부하면 떠오르는 것이 끈기, 인내란 말, 인내란 말이 떠올라요. 끈기, 인내란 말은 사실은 고통의 의미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고통이라는 개념. 독일 사람들이 회사에 원어민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있죠. 고통을 느끼고 싶은 게 복지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자기가 언어를 하는 거에 즐겁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죠. 즐긴다. 우리는 고통, 그들은 즐긴다. 왜 이런 차이가 났죠? 바로 학습 전략인 거예요.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처럼 우리가 공부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잘못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끈 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 영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진 않겠죠. 영어 선생님이 제시한 대로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미있는 거를 원해요. 그 재미는 뭐냐 했더니 노래, 팝송, 팝송, 팝 잉글리시라고 있잖아요. 팝송으로 영어하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만화,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미드, 드라마 재밌지 않을까? 미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재미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미라는 건 단순하게 술을 마셔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산책을 가서 재밌을 수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언어라는 재미는 또 다른 재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는데 영어가 그냥 쑥 들어와서 그냥 그들의 말을 이해한다면 그 재미는 또 다른 재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언어를 습득했을 때의 재미가 아니라 팝송이라는 재미있는 노래를 재미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라는 드라마가 재미있으니까 그 드라마의 재미를 이 언어의 재미를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런데 물론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재미라는 말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단어를 재미있게 암기하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미에만 맞춘 거예요. 제가 말하는 재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가 흥미로워지는 거죠. 자기가 뭔가 할 때 이거 되게 재밌네? 라는 말은 여러분 중 혹시 어떤 기타 치거나 다른 걸 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면 손 무지 아프죠. 누르면은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많이 해도 우리가 왜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픈데? 그건 뭔가 흥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그걸 줘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갖고 한다라고 하면 100%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